오늘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마지막 시간인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5단원도 마지막 개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5단원은 크게 덧셈 3가지 개념, 뺄셈 3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98쪽부터 101쪽입니다. 이것을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4분의 1이라는 것은 마지막 칸을 4칸으로 등분한 것 중에 한 칸이기 때문에 4칸으로 나누어 주었고요. 2와 4분의 1을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1과 2분의 1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칸을 반으로 나누어 주고 1과 2분의 1을 칠해줍니다. 이 경우에 자연수 부분의 뺄셈은 어렵지 않게 될 텐데 이 부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분수 부분이 슬기 것이 더 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뺄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2와 4분의 1과 1과 2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분수로도 바꾸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와 4분의 1을 나타냈고요. 1과 2분의 1의 경우에는 분모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4칸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2칸, 그래서 1과 4분의 2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2를 빼주어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2만큼 빼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한 칸과 여기 한 칸, 결국은 1과 4분의 2만큼을 빼고 나면 4분의 1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을 풀기 전에 이렇게 줄줄이 글이 나와 있는 경우에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는을 기준으로 앞에 이렇게 이 부분이 같은 숫자를 의미하고 뒤에 빨간 부분이 같은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2와 4분의 1은 그대로 가지요. 그 다음에 1과 2분의 1은 1과 4분의 2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앞부분이 1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1만큼을 가분수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1과 4분의 4의 4를 더해서 4분의 5,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끼리끼리 방법을 사용해 보면 1, 1, 그래서 1 빼기 1, 이 부분은 4분의 5와 4분의 2를 빼준 게 되죠. 그래서 여긴 0이 되고요. 4분의 5 빼기 4분의 2는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방법에서 1에서 2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에서 하나 빌려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문제는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스스로 푼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을 끼리끼리 적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통분이었습니다. 2와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2.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1에서 2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바꿔주죠. 그래서 1과 4분의 5, 1과 4분의 2 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끼리끼리 써주면
이 부분 0, 4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경우에는 받아내림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간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4분의 9 빼기 2분의 3 4분의 9 빼기 4분의 6 4분의 3 이렇게 풀 수 있죠. 받아내림이 있을 때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앞부분의 자연수가 너무 큰 경우에는 숫자가 커져서 통분할 때 곱셈의 크기가 다소 커져 헷갈리거나 계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죠. 5와 3분의 1 빼기 3과 2분의 1은 선생님이 잠깐씩 주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풀어본 후에 풀이 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끼리끼리 계산하기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와 3분의 1 빼기 3과 2분의 1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통분이라고 했는데요. 5와 6분의 2 빼기 3과 6분의 3 2에서 3을 뺄 수 없기 때문에 4 즉 하나를 빌려주면요. 여기가 8 3과 6분의 3 끼리끼리 적어주면 4 빼기 3 6분의 8 빼기 6분의 3 4 빼기 3은 1 8 빼기 3은 5 정답은 1과 6분의 5입니다. 풀이 과정이 틀리지 않고 잘 맞았나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선생님과 풀이 과정이 달랐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세요. 가분수로 바꾸면 3, 5, 15, 16 빼기 2, 3은 6, 7 통분해주면 6이 되니까 2를 곱해서 32 그 다음에 3 곱해서 21 6분의 11 1과 6분의 5가 됩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12분의 5와 1과 8분의 5입니다. 먼저 끼리끼리 계산해 보세요. 일단 12와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4, 3, 12, 4, 2, 8, 24입니다. 그래서 4와 24분의 10, 그 다음에 1과 24분의 15. 10에서 15를 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빌려와서 34, 1과 24분의 15. 따로따로 묶어주면 3 빼기 1, 24분의 34 빼기 24분의 15, 3 빼기 1은 2, 24분의 19 이렇게 정답을 찾아보았죠. 다음으로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기를 해결해 보세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48 더하기 5는 53 8분의 1 8 곱하기 8 1은 8 13에다가 24로 통분을 해주면 곱하기 2니까 106이고요. 24분의 3을 곱하니까 39 그래서 24분의 7 그 다음에 9에서 3 빼면 6 2랑 24니까요. 67에서 48 빼주면 9, 5, 1 그래서 2와 24분의 19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나니까 끼리끼리가 쉬웠나요? 가분수로 하는 게 쉬웠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의 경우에는 가분수로 하는 경우에 숫자가 너무 커져서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진다라고 느꼈는데 곱셈과 뺄셈, 나눗셈 이렇게 사칙연산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숫자가 커지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끼리끼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인데요. 새로운 단원에서는 정다각형의 둘레 구하기 라는 것으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에서 또 만나요. 안녕.